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선진입니다. 자,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소형주를 제가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은 덕신 하우징이고요. 이름에서도 약간 느낌이 오시는 것처럼 맞습니다. 예, 건자재 관련 종목입니다. 사실 건자재 관련 종목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때 조금 고민은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이런 섹터 중에서 건자재 섹터들이 사실 내년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릴까 말까 고민도 했었고, 특히 요즘에 아무래도 이제 건설 경기, 국내 건설 경기와 관련된 부분이 불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건자재 관련 종목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건 맞는데, 최근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오늘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관련 종목들이 좀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테마들이 한번 처음에 움직였던 것보다 지금 이제 실제로 이제 계약을 하고 맺고 나서 이제 지나고 나니까 이제 찐 수혜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 관련 종목, 거기에 이제 이 덕신 하우징이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처리 관련 종목들이 또 포함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네옴시티와 관련된 종목은 제가 이제 이 앞전 영상에서도 계속 설명드렸지만, 단순히 테마로만 갔던 애들은 끝날 것이다, 재료 노출로 인해서. 하지만 그게 아닌 네옴시티가 실제로 이제 사업이 진행됐을 때 그때 들어가는 애들은 오히려 더 지금의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그때 제가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섹터가 굴삭기 섹터, 그 다음에 변압기 관련 종목인데, 뭐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셨을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11월 초죠. 이번 달 초에 이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미리. 현대, 두산인프라코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현대건설기계, 이건 역시도 제가 이야기 이후에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제 대장주다라고 이야기했던 진성TC 역시 가장 이제 상승폭이 좀 크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압기 관련 종목을 해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현대일렉트릭, 이건 역시도 올라갔고.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거는 지금 제가 이제 주식홈쇼핑에서 이미 오래전에 이야기를 해서 벌써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다. 그래서 신규로 하려면 이것보다는 차라리 제가 생각하는 건 얘가 더 낫다, 효성중공업 이야기했는데, 확실하게 얘가 제가 언급하고 나서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확실하게 이런 찐 수혜주들이 지금 현재 흐름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네옴시티라는 거 자체가 단기에 끝날 재료는 아니에요. 사업 공사 자체가 700조가 넘는 종목이고, 그나마 우리나라 또 사우디에 또 워낙 이제 이런 관계라든지 이런 관계 개선이 지금 이제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약간 조금 이제 소원했다가 이번에 다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존에 멈춰 있었던 부분을 다 다시 하는 거죠. 방산 관련 부분, 그다음 원전 관련 부분, 거기에 이제 시기적으로 또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까지 막 추워지면서 어쨌든 지금 사우디의 좀 입맛에 맞는 이런 것들을, 사업들을 우리가 좀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서 그런 관련 종목들의 섹터들은 단순히 단기 급등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그러면서 이제 일단 흐름은 좋아지는데, 다만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주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패키지로 묶는 섹터가 있죠. 뭡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네옴시티만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단순 테마일 뿐이다. 그리고 네옴시티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주들이 대부분 이제 인프라 투자 관련 종목인데, 그것만 가지고 집중을 한다면 결국에는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거 사실 오래 못 간다라는 건데, 다만 네옴시티 플러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이슈까지 같이 연결해서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좀 추세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네옴시티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강조드렸던 건 굴삭기, 이 변압기 관련 종목인데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오늘 이제 좀 움직였던 모듈러 주택과 관련된 섹터들 같은 경우도 분석을 해보니까 이것도 단순 테마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가 자체도 좀 바닥권에 있었고, 그 다음에 국내 건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은 있긴 한데, 이 모듈러 주택 같은 경우가 사실 아파트 경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모듈러 이 주택 같은 경우는 고층 건물에 대한 부분은 사실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최고로 많이 높게 진 건 13층이고, 그 다음에 이게 2, 3층 정도 아직까지 이제 연결 부위에 대한 우려감은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모듈러 주택이 뭐냐 이런 거 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셔서 보여드리면 이겁니다. 이거 지금 건대, 서울 건대나 이런 데도 이런 거 있죠. 요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거 좀 문제가 됐던 거, 초등학생들이 어떤 지역별로 갑자기 확 인구가 늘어버리면, 신도시 같은데 인구가 늘으면
기존에 있는 것들을 학교를 빨리 지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교실 같은 걸 확충하기 위해서 요런 거죠. 예, 모듈러. 요거를 만드는 거죠. 요거를 만들어서 좀 빨리빨리 늘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모듈러 주택인데, 지금 정부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좀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듈러는 지금 기존에 이런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올리는 거 대비해서 공기가 작습니다. 짧아요. 왜냐하면 이미 공장에서 거의 한 80% 정도를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와서 이제 붙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기도 짧고요. 또 하나는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부분, 이런 공법보다는 아무래도 건축 폐기물이 덜 나오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은 90%가 다 재활용이 가능해요. 특히 이제 철골 구조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90%가 재활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보다 탄소 배출이 훨씬 더 적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관련 공법으로 많이 각광을 받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네옴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모듈러 주택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관심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옥사공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을 많이 깐다라고 하거든요. 모듈러 주택을 많이 깐다라는 거.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또 수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흔히 말하는 농막이라든지 전원주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모듈러 관련 부분을 좀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기사에서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국토부 같은 데에서도 지금 계속 이제 모듈러 주택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를 계속 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일부 상가라든지 일부 주택 같은 경우는 모듈러 주택을 좀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단순히 그것만 있었으면 저는 관심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에도 엮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휴전을 한다면 결국에는 당연히 대규모 인프라 공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난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 거기서 언제 다시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걸 언제 다 하고 있겠습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모듈러 주택이 거기에 대안이 분명히 될 겁니다. 친환경이기도 하고 그 모듈러와 관련된 부분에, 주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수혜가 분명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있을 때 모듈러 주택 관련 이슈는 또 한 번 뛰어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럼 우리나라 모듈러 주택 관련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실제로 모듈러 주택을 납품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단언컨대 없다고 봅니다. 완성품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장에서 80% 가까이 만들어가서 그 다음에 거기서 조립을 하는 건데, 그럼 우리나라 공장에서 다 만들어서 차로 옮겨서 배에 실어서 또 차로 옮겨서, 이거는 안 될 거예요.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다만 이 모듈러 주택에 들어가는 이 건자재 관련 종목들은 가능성이 있죠.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모듈러 주택에서 들어가는 이제 테크 플레이트,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닥재가 되는 거죠. 모듈러 주택의 바닥재, 뭐 어떻게 생겼는지를 잠깐 보여드리면 요렇게 생긴 겁니다. 요거 눈에 띄면 바로 이거 아실 거예요. 요런 걸 보고 이제 테크 플레이트라고 하는데, 요거 바닥재,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이제 지붕 뭐 요런 것들, 요 천장이죠. 천장. 요게 되는 게 구조물, 기초 구조물이 되는 게 이 테크 플레이트인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수출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모듈러 시장이 글로벌적으로 커지면 결국에는 이 모듈러 주택에 들어가는 바닥재가 되는 이 테크 플레이트의 수요 역시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것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그 다음에 네옴시티 관련 이슈에도 엮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오늘 조금 움직임이 왔었고, 그렇다면 이 모듈러 주택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덕신 하우징이 제가 보기에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덕신 하우징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이야기 드렸던 테크 플레이트 국내 점유율 1위입니다. 1위인 기업이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네옴시티 관련 부분에 있어서의 수주가 나온다면, 이번에 아시겠지만 MOU에서도 모듈러 주택 관련 부분에 MOU가 체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쪽에 모듈러 주택을 지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국내 이런 부품 업체들, 건자재 업체들의 이 재료를 가지고 전 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그렇다면 덕신 하우징은 수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그렇다면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이거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수혜주로도 엮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덕신 하우징 지금 가격대 나쁘지 않다. 만약에 이게 시총이 너무 낮아요. 1,000억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얘가 가격대적으로 좀 부담이 됐던 가격대면 저는 이거를 언급을 드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미 지금 가격적으로 변동성을 크게 막 주면서 어느 정도 눌려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보세요. 이거 지금 시총이 지금 1,000억이 안 되는 회사거든요. 1,000억이 안 되는데 매출을 한번 보세요. 매출을 보시면 지금 작년까지 해서 매출이 연간 매출이 1,500억이에요. 연간 매출 1,500억 되는 회사입니다. 근데 물론 그거 있죠. 영업이익이 40억밖에 안 돼라고 할 수 있는데, 한번 보세요. 이제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건설 경기는 좀 죽었는데 모듈러 주택 시장은 지금 오히려 더 지금 화랑이에요. 보시면 지금 이미 3분기 매출이 이미 지난 연간 매출을 넘었어요. 아직 4분기 실적 발표 안 했죠. 이미 넘었고, 보세요. 영업이익 보세요. 이미 압도적으로 합니다. 압도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좋고, 영업이익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2%밖에 안 됐던 3%가 안 됐던 애인데 보시면 지금 하반기에는 오히려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환골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내년도까지도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모듈러 주택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막 계약이라는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는 저는 부담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소형주지만 한번 관심 가져 볼만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덕신하우징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1선 정도를 손절 라인에 잡으세요. 아무래도 종목이 작다 보니 변동성이 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21선을 내가 이탈을 한다면 매도를 하겠다. 가격적으로 본다면 1,800원이 되겠네요. 1,800원을 이탈하면 내가 손절하겠다는 생각으로 진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는 뭐 한 이게 1,800원 요 안 구간에서 한 두 번 정도 내가 분할 매수를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저는 테마를 탈 것 같다. 네옴시티라든지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도 탈 것 같다라고 본다면 올 초에 고점을 형성했던 3,500원 길게 본다면 3,500원 또 노려볼 수 있다. 다만 합리적인 가격대 좀 단기적으로 나는 공략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2,5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신하우징 작은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아직까지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아닌 분들 꼭 구독을 눌러주셔서 메이커가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 전까지 여러분들 다들 메이커머니 하십시오.